좋은 아침 3부 오늘은 하이큐 치과의 배혜우 원장님과 함께 또 우리 치아에 관해서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치아 건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내용으로 오늘은 좀 이야기 해볼까요? 이제 치아 건강이 이 몸의 건강 중에 한 네.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대화하는 주제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아마 20대 때는 뭐 직장 그렇죠.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거고 30대가 되면 또 이제 결혼 생활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자녀 낳는 거 맞아요. 그렇게 되고 네. 이제 40대는 어떤 얘기를 하죠? 보통? 40대가 되면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네네. 40대가 되면은 지금은 그냥 그래요. 뭔가 30대랑 몸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40을 딱 달면 그 순간 뭔가 진짜 막 비가 오면 정말 여기가 막 아픈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저희가 20, 30대는 특히 여자분들은 다이어트니 뭐 살 빼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40대가 되면 이제 살이 안 빠진다. 네. 이게 아무리 굳히기가 들어간 거죠. 똑같이 운동을 해도 어릴 때 했던 것과 같이 빠지거나 네네. 이게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체감이 되는 그러니까 몸에 이게 딱 먼저 다른 게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40대부터 이제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네. 50대 되면 또 다른 고민들이 있는데 네. 40대 지나면서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게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게 보면 이 건강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네, 어렵죠. 네, 네. 실천을 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머리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네. 비결인데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몸에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한 거죠. 일반적으로 뭐 운동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좋은 음식, 음. 그리고 또 규칙적인 생활. 네네. 이렇게 꾸준히 이것이 쌓여가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는 그런 네. 말을 하듯이 이런 것들이 꾸준히 되면 이제 몸이 좋아지겠죠. 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비결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맞아요. 예,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제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뭐 자기 전에 라면, 네. 예, 사발면 있으면 끊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렇죠. 이거는. 먹고 자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예, 그런 것들을 좋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했을 때 맞아요. 어떤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 뭐 머리로는 알지만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천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희 그렇죠. 뭐 운동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예. 다 알지만 정말 운동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네. 내가 이거를 진짜 매일 규칙적으로 이만큼씩 운동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그렇죠. 같기는 해요. 예. 네. 그래서 치아 건강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네. 이 두 가지 원리를 똑같이 또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뭐 치아 건강에 좋은 거 네.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치아에 좋은 음식 먹고. 예, 네. 먹고 그리고 치아에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들 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 그리고 이런 상식이죠. 그렇죠. 네. 이런 결과들은 하루 이틀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겠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것을 노력을 했을 때 네. 금방 이렇게 효과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 그리고 세월이 지나야지 나타날 맞아요.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오늘 치아 건강에 있어서 네. 이제 좋은 것들 좋은 음. 것들이라는 것은 뭐 좋은 습관이라든지 네. 아니면 좋은 음식들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좋지 않은 것, 좋지 않다 그러면 뭐 안 좋은 음식. 나쁜 습관하고 그렇죠. 나쁜 음식들 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게 좋은 것
해야 되고 좋지 않은 것은 안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쉽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실천 자체가 쉽지 않다. 그렇죠. 요것도 이제 똑같이 치아 건강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 오늘 그러면 이제 치아 건강에 좋은 것,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 되도록이면 버려야 되는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뭐 좋은 거부터? 아니면 안 좋은 거부터? 안 좋은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안 좋은 거, 이제 음식. 네. 이제 치아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 네. 아마 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다 알지 않을까요? 그쵸. 대충 다 알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잖아요. 뭐 사탕 먹지 마, 초콜릿 먹지 마. 예. 막 그래서 이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캔디 같은 거. 네. 캔디가 왜 안 좋냐면, 그럼 네. 캔디가 치아를 썩게 하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이제 전문적으로 보시려면 캔디 안에 이제 수크로스라는 설탕 네. 성분이 있어요. 아. 그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 치아를 썩게 하는 박테리아의 먹이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걔가 있으면 박테리아가 더 잘 자라는 거네요. 그렇죠. 잘 치아에서. 자라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가 치아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네. 그 설탕이 또 치아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네. 설탕이 박테리아를 키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크로스가 박테리아를 키우고 그 박테리아의 네.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 부산물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치아 표면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꾸 이렇게 먹는 게 자꾸 들어가면 네. 단계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박테리아가 계속 번식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부산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산물이 나오는 것들이 치아 표면하고 화학작용을 해서 결국엔 충치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설탕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설탕을 먹으면 박테리아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신맛 나는 것들 있죠. 아이들 막 사워 패치 이런 거 예,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데 신맛 나는 건 또 더 심해요. 그 하얀 가루 붙어 있는 거 예, 있잖아요. 그래서 왜 심하냐면 신맛 같은 거는 네. 구강 상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성을 이렇게 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성을 유발하는 거는 또 이렇게 보면 그 pH 농도, 그러니까 산성도를 봤을 때 네. 산성화가 되면 될수록 박테리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맛 나는 사탕을 먹으면 박테리아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더 많이 예. 얘네들이 막 몇 배로 불어나는 그렇죠. 거군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결국에는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집에 있는 사워 패치를 다 갖다 버려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고 또 이제 다른 거는 음주. 네. 이제 음주라는 게 이렇게 맥주나 이런 거 하면 이제 알코올이기 때문에 네. 또 입이 마르고 그러거든요. 아, 건조하게. 그렇죠. 입이 마르게 되면 또 침 저하 그런 게 생기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침이 저하되면 침 성분 안에 이렇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아, 이런 구강을 네, 한번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는군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침샘이 저하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효과들이 줄어들고,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충치가 네. 뿌리 쪽에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음주도 조심해야 예, 되고요. 그리고 탄산음료. 이것도 얘기 많이 들었죠. 뭐 뼈가 녹는다, 뭐 이가 녹는다, 뭐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치과 쪽에서 보게 되면 네. 탄산음료가 안 좋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구강 상태의 pH를 산성화로 만드는 거예요. 탄산은 녹이진 않는군요. 녹이지. 근데 어떤 데 보면 뭐 코카콜라에다가 여기 네. 뭐 맞아요. 치아를 넣으면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럼 뭐 다 녹는다고. 그런 말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탄산음료 막 계속 달고 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보면 알아요. 이제 치아가 전체적으로 이제 충치가 없어야 될 곳에 충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충치가 너무 쉽게 생기니까 네. 이곳저곳에 이곳은 보통 충치가 안 생기는 곳인데 그런 충치가 데까지도. 생겼어요. 네, 그러면 여쭤보면 이제 탄산음료를 달고 사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레스토랑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죠. 쉽게 이제 아무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아이스 같은 거, 아이스도 얼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겨울에도 얼음 깨 드시는 그렇죠. 분들 있는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만약에 너무 심하게 이제 이게 씹으면 예, 그러면 상하 조직이 네. 손상되는 이런 거는 뭐 1, 2년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오랜 세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 치아에 좀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치아에 좋은 거는 이제 우선 뭐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네. 이런 데일리 프로덕트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뭐 치즈라든지 우유, 우유, 요거트 이런 것들은 좋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선 그런 성분 자체가 설탕이 적고요. 그리고 칼슘이 또 높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좋은 음식이고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 물이나 보통 이제 불소가 있는 물이 좋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불소라는 성분이 치아가 손상됐을 때 어느 정도의 이렇게 손상을 복구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는 치과 가면 이렇게 불소도 발라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물에 불소가 많이 들어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물도 좋고 그리고 녹색 채소들. 이제 녹색 채소들은 어떤 게 좋냐면 물론 어떤 성분 면에서도 좋지 않습니까? 뭐 칼슘에 시금치, 뭐 양배추, 그렇죠. 카일 이렇게 씹었을 때 아삭아삭한 것들 이제 그런 것도 좋은데 또 이게 크런치하기 때문에 그걸 씹음으로 해서 그 치아를 클리닝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혹시 제가 궁금해서 오이 같은 것도 좋나요? 예. 오이는 또 수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씹게 되면 클린이 돼요, 치아가. 약간 왜 저희 강아지들 왜 이렇게 치아 덴탈 스틱 같은 거 왜 이렇게 먹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용을 또 하나 봐요. 네. 오이도.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클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치아에 좋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파스포러스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또 치아 상하 조직의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은 뭐 두부, 뭐 생선 이런 뭐 땅콩 종류 이런 것들도 치아에 좋습니다. 땅콩은 근데 씹으면은 막 그거는 이제 클린을 하셔야죠. 네, 클린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그리고 또 뭐 브로콜리라든지 브로콜리 특히 이렇게 아삭아삭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또 비타민 A가 또 많은 또 고구마 같은 경우 고구마도 그런 좋군요. 것도 잇몸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 보니까 대부분의 리스트가 몸에 좋은 것도 이해 다 그렇죠. 좋네요. 몸에 좋으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 몸에 어떤 몸에 불균형이 생겼을 때 이제 치아나 또 잇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치아 건강인 잇몸이 안 좋아서 이제 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뭐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었을 때는 또 미숙아 출산이라든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군요. 저체중 유아 출산 이런 거 그리고 뭐 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면역이 저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잇몸이 또 아플 수 있고 서로 상호예요. 다 연결이 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 병이 있으면 이것저것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듯이 우리가 구강에 몸이 있어도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심장이나 아니면 뭐 당뇨에 컨트롤이 안 되는 당뇨가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질병이 딱 났을 때 왜 합병증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막 또 연결되는 질병 등이 있잖아요. 그거에도 이제 치아 건강에도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몸의 균형, 몸 전체의 균형이 되게 조화로워야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신청곡을 특별히 주셨어요. 자시 그로반의 To Where You Are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 4부. 오늘은 하이큐치과 배혜구 원장님과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치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못된 치아 관리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예를 들어서 동굴에 가시면 이렇게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방울 떨어진 밑에 부분은 바위가 어떻게 돼 있죠? 이제 계속 이렇게 구멍이 뚫리죠. 나중에 내려가면. 그런데 그게 물방울 자체가 힘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 홈을 파는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치아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어떤 습관이 이렇게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으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시작점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동굴에서 물방울이 바위에 이렇게 호물 파듯이 네. 잘못된 습관이 오래간 지속됐을 때 이제 어떤 치아에 그런 안 좋은 걸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큰 해가 될 수도 있고. 네. 예, 그런데 보통 이제 제가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 들은 거는 이거는 저도 환자분들한테 들었어요. 네, 환자분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오시면 양치질 몇 번 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은 2번에서 3번 하시는데 네. 이제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제 뭐 1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사이가 있어요. 1번 하고 2번 사이. 그건 뭐예요? 1번 하고 2번 사이는 아침에 양치질 하시고 네. 저녁 때는 그냥 마우스 린스 하시고 아. 아마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습관을 있으시더라고요. 아, 이런 건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우스 린스를 한다고 해서 네. 그 붙어 있는 치석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뭐 박테리아, 플렉이나 네.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계속 쌓여 있고, 네. 그리고 또 자는 동안에 또 박테리아가 더 활발하게 활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좋은 습관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딱딱한 칫솔 쓰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칫솔이 딱딱한 그렇죠. 칫솔. 칫솔이 딱딱하고 이제 아주 오랫동안 쓰신 분들을 보면 네. 이제 치아들이 상하 조직이 이렇게 많이 갈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아하고 잇몸이 닿는 부분의 치아 표면은 상하 조직의 가장 얇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양치질 조금만 하면 상하 조직이 이렇게 마모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상하 조직이 마모가 되면 안쪽에 이제 덴튼이라는 조직이 네. 있어요. 그런데 그 덴튼 조직은 상하 조직보다 거의 한 마모율이 한 7배 정도가 빨라요. 아, 더 빠르군요. 네, 그러니까 양치질 그게 한번 노출이 되면 마모가 더 빨리 마모가 되시는데 그런데 이제 딱딱한 칫솔로 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다 똑같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추천 안 해드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닦으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 아픈 것도 아니고 네.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이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질문. 네. 잠깐 제가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도 기본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생님께서 추천하는 하루의 양치질 횟수는 아침 저녁? 아침 저녁은 기본으로 하시면 되시고, 네. 그 점심 때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식사하실 때마다 하신다는데, 네. 그거를 뭐 제가 말릴 필요는 없고요. 네, 또 네, 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최소한은 2번은 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 기본 그리고 정도? 3번 정도 하시면 뭐 점심 때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네. 뭐 직장에서 네네. 어떤 분들은 칫솔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좋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치약을 쓸 때 말씀을 이제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치약도 어떤 이제 실험이 있었어요.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네. 치아 표면에 네. 똑같은 칫솔로 한 곳은 그냥 일반 칫솔 치약이 없는 거로 이렇게 네. 자동으로 이렇게 문지르게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를 문지르고 뭐 몇만을 했겠죠. 네. 그리고 어떤 쪽은 치약을 묻혀서 이렇게 문지르고 그 차이가 어떤 거냐면 치약을 묻혀서 문지른 게 치아의 마모가 됐어요. 오, 진짜요? 그렇다고 그 말은 뭐냐면 치약 성분에도 그럼 abrasive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미백 효과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네. 치아에 붙어 있는 스테인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 거칠거칠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백 치아들 이 그런 abrasives가 좀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백 치약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면 그것도 좋지 않군요. 또 마모율도 또 더 많고 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것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랜 세월 네네네. 동안에 그거를 바꾸지 그렇죠. 않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일단 아침 저녁 칫솔질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최대한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는 거를 더 추천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그 외에 또 그리고 좋은 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네, 뭐 불자가 들어가면 안 좋겠죠. 불규칙. 불규칙. 예, 아, 그래서 치과에 이제 불규칙적인 방문. 치과를 이렇게 저는 치과를 가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보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류가 있어요. 네. 이제 치과에 오시는데 네.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도 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스케줄 하라고. 뭐 문자도 가고 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문제가 많이 없으시겠죠. 계속 예, 정기적으로 예. 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제가 10년을 뵀는데 제가 치료를 한 거는 클리닝 저희 하이제니스트들이 클린한 거밖에 없어요. 아, 진짜 스케일링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제가 그것만. 검진하고 네. 그리고 다른 게 이제 할 게 없으신 분들 이제 그런데 그 대신에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플 때 오시는 분들. 네. 예, 그런데 아플 때 오셨다가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아플 때. 그래도 또 그쵸. 괜찮네요. 아플 때 오셨다가 이제 설명드리고 나빠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다 치료가 다 끝났는데 이제 꾸준히 정기적으로. 네. 그 이제 치과에서 목표가 그거예요. 환자분들이 아플 때 오셔가지고 치료받고 계속 꾸준히 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정기 점검도 하시면서 네. 이제 클리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아플 때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제일 같은 건데 사람. 그래서 이제 아플 때만 오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오시고 네. 또 안 아프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판단할 건 아니고 뭐 바쁘시고 또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시는데 이는 불규칙적인 방문이 되면 이제 검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돼서 이제 5년 뒤에 치료하는 거하고 그렇죠. 문제가 생겼다 해서 바로 치료하는 바로 거고. 치는 거하고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치아의 치료의 범위도 달라지고 네. 그리고 예후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치료 비용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유념했을 때 네. 전체적으로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규칙적으로 네.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없는데 왜 가? 이렇게 하면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환자분 생각이시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저희 뭐 치과도 그렇지만은 그냥 건강검진도 왜 1년에 한 번씩은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이것도 이제 미리 사전에 혹시 어떤 병이 뭐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생겼을 때 증상이 없지만 생긴 걸 발견해서 미리 치료를 할 수도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정기검진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장 무서운 병이 증상이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요. 증상이 막 나타난 초기에 특히 증상이 막 나타나는 병은 보통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괜찮은데 네. 이제 말기까지 뭐 진짜 치아를 뽑아야 되는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보통 잇몸 질환에 이런 것들이 증상이 이렇게 충치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문제 없습니다 하는데 또 이제 치과 의사가 봐서는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성한 치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플 때 가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아플 근데 때는 이미 그만큼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또 습관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안 게 좋은 것 있어요? 중에 네. 이거는 특정인들한테 해당이 될 건데 네. 흡연입니다. 아, 네네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흡연에 대해서 네. 아주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통계상으로 봐도 그렇고 제가 이제 환자분을 대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흡연은 진짜 어떤 분들은 보면 이분은 흡연자겠다 하는 것이 보여요. 엑스레이만 보고 알 정도로 잇몸의 이제 나이와 일반 건강과 이런 거 봤을 때 딱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잇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그 잇몸 질환이 날 수 있는 차이가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흡연자가 4배 정도 높아요. 되게 높네요. 예, 그래서 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통 흡연의 문제는
그 20대나 이럴 때는 네. 뭐 흡연을 해도 막 문제가 크게 안 나타날 수는 있어요. 치아 네. 쪽으로. 그런데 20대나 이렇게 젊었을 때는 충치가 문제예요. 충치가 계속 생겨서 네네. 관리를 잘못하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충치는 잘 안 생겨요. 충치는 적게 생기는 편인데 이제 잇몸 쪽으로 질환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예를 들어서 50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50대 환자분들은 한 20, 30대부터 담배를 펴셨다면 한 30년 그렇죠. 피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네. 오랜 세월. 네, 네. 벌써 그만큼 피셨기 때문에 벌써 그게 벌써 다 치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후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는 성한 치아를 뽑아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잇몸 질환은 또 뭐냐면 안 아프시기 때문에 뭐 본인께서 느끼시는 그 어떤 치료의 필요성이 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과도 안 오시고 그러다가 이제 막 아파서 오시면 그때는 뽑아야 진짜, 돼. 네,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검진을 받으면서 네. 규칙적으로 좀 치아 상태를 확인을 하는 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뭐 네. 특별히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쭉 언급한 뭐 치아에 안 좋은 것들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치과를 자주 방문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잘못된 치아 상식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잘못된 치아 상식은 네, 뭐 기존에 잘못된 치아 상식을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려도 이제 이해가 안 간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들으셔야 되고요. 아, 전문가 네, 말을 들어야죠. 네, 그리고 그건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치아 상식은 오히려 아예 모르는 것보다 해가 될 때도 있죠. 안 왜냐하면 좋게 될 수가. 아예 모르면 이제 받아들이시거든요. 이제 어떤 그 상식을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시면 뭐 예를 들어서 치과는 자주 가는 게 아니다. 뭐 클리닝하면 치아가 나빠진다. 뭐 치실하면 치아가 벌어진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으세요. 치실하면 치아 벌어진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치실 안 한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주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또 치과 의사 말씀하는 것보다 더 잘 또 듣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셔야 되고 뭐 네. 해야 될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본인의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게요. 전문가의 말은 잘 들어야 한다. 오늘의 결론. 치과는 최대한 자주 가서 또 정기검진을 받고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유익한 정보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